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국 윤석열의 문재인 탄핵론의 진실은 무엇인가 입니다. 조국이 작심을 하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4.15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해서 총노선 재설정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문재인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발언 아닙니까? 청년 시절 이후 평생을 지배했던 좌파 운동권적인 시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지도층인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지 않았던가요? 피고인 신분으로서 사법부 최종심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좀 자중을 하고 건신할 줄 알았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를 식물로 보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문재인이 30년 직위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서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을 겨냥한 비서실 압수수색과 민주당 내 유력인사 회유 등 다양한 수단이 청와대 7개 부서를 통해서 동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연말에 들어서서 이미 지지부진했고요. 2020년 1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는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자천시키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이라고 하기에는 사건으로서 존재 가치가 이미 미미해졌습니다. 또한 총노선을 재설정한다는 표현이 운동권에나 쓰이는 용어인데 검찰을 말하면서 쓴 것은 조국 본인이 운동권 출신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은 왜일까요? 조국이 왜 이 시기에 스스로를 소환을 했을까요? 시기적으로도 검찰 조직의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검찰의 선거 중립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참으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좌파 공동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을 희생양으로 제2의 조국대전이라고 하는 전선을 만들어서 문재인의 실정으로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을 조국 중심으로 재직결시키고자 하는 필살기가 아닐까요? 조국의 윤석열 검찰의 문재인 탄핵 음모론 발언이 황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 시기가 작년 하반기 초입이라고 했는데 이는 2019년 9월경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탄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조국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2019년 7월 25일이고요. 임명된 직후에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8월에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을 조각을 하고 9월에 문재인 탄핵을 준비를 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검찰 조직 이해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과거 권력인 박근혜 이명박을 차례차례로 감옥에 보낸 후에 현재 권력인 문재인을 탄핵시킬 준비를 했다는 것인가요?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던 고검장급도 아닌 검사장급에 불과한 윤석열이 과연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속성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은 전국의 지검장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집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관급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수원 등 6개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이 차관급으로 있고요. 차관급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준차관급인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검장과 고검차장과 대검부장 등이 준차관급으로 수직적 동일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형 비리를 캐는 특수수사의 산실이고 규모도 검사 200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막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준차관급 고위공직자에 불과한 것이고 지검장 중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서열 10위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쿠데타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를 단독으로 그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조국이 짧았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맞기는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검찰의 선거 중립 의무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이 올해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가 있기는 하지만요, 선거법 위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사를 할 뿐이지 검찰 차원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를 것 같으면 윤석열이 임명된 2019년 7월 25일 민주당의 지지율 39%는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지율 19%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36%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체인데 그 중심에 있는 선거 결과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4.15 총선까지는 7개월이 남았고요. 이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4.15 총선 결과로 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입법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생 학자로 살아온 조국이 선거 정치의 변화무상함을 알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소위 정치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평생 특수부 검사니까 정치검사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검사는 검찰총장 1인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치검사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이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권 수사까지 하게 되고요. 당연히 현재 권력과 대립을 하면서 그 수장인 검찰총장이 국민검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캐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되고요. 국민 속에 현재 권력도 건드리는 모습을 검찰이 연출을 하면서 정의의 화신으로서 검찰의 높은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칼끝을 대통령까지 향하지는 않습니다. 즉 대통령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검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조국스러운 상상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중권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진중권이 말하기를 느닷없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에게는 아마도 채널A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의로 끝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로
이 사건이 금은유착이 아니라 권은유착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작전을 짰던 사람들 줄줄이 고발당했지 않았나? 저들은 한동훈, 이동재의 공모가 사실이었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성급하게 사실로 간주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 조국은 자신을 검찰 권력의 희생양으로 연출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일이 얼그러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음모론 지르기는 이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참으로 이상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중권의 글이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4.15 총선 후 무소불위의 청와대가 내로만 부리고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법무장관 추미애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조국도 정치적으로 제기해서 차기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조급해진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조국, 그대가 믿는 문재인도 검은 유착이 권은 유착으로 드러나고 최근의 집값 가격 폭등 등 각종 정책 실패로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이 됐고 조국 그대 또한 그 가정스러운 강남좌파의 이중성과 위선이 국민 정서를 아프게 파고들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제발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조국 이제 그 입 좀 다물라.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탈모 증상, 나이가 많고 유독 남자분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인데요.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머리 감으실 때, 말리실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신다고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머리가 비어있는 곳이 신경이 쓰여서 자리에 앉질 못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빠지고 있는 머리카락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 보시면은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번 반했습니다. 시크한 블랙, 이 깔끔한 느낌이 주는 패키지가 구전만의 특색인 것 같아요.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무엇보다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탈모 완화에 좋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뭘까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를 검색하면 비오틴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탈모 완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이러한 완화에 좋은 성분, 힘있는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게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번 구전 탈모 완화 샴푸에도 두 가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된 펩타이드와 비오틴 성분을 담았습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보호하는 주요 성분의 역할로 두피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우리 머리카락 구성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러한 비오틴 가득 담은 이 샴푸, 모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실제로 비오틴이 결핍되면은 피부에 염증도 잘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비오틴이 우리 머리카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 트리트먼트와 샴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샴푸 후에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시고 적당량을 모발 끝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세요.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저희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 저희 트리트먼트 1개를 더해서 총 3개를 2+1 구성으로 69,900원에 드립니다. 정가 135,000원짜리인데 거의 반 가격인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드리는데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라는 점, 저희가 준비한 수량이 넉넉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수량이 단 판매가 되기 전에 꼭 주문 눌러주세요. 그러니 이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세요.